새벽 4시 15분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내린 저의 가방에는 72시간 긴급 파견 지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상무부에서 온 27통의 미시간 메시지가 대기 중이었어요. 공항 로비의 차가운 형광등이 제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꿈틀거렸죠. 15년 전 여동생 안나의 비명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도 배터리였습니다. 값싼 아시아산 리튬 배터리가 안나의 노트북에서 폭발했고 왼쪽 팔에 2도 화상을 입혔어요. 병원에서 3달을 보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보 대리가 된 거였습니다. 표준과 수출 통제, 그것이 제 전문 분야예요. 숫자와 문서로 안전을 지키는 일이죠. 이번 조지아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계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기술 유출과 표준 위반 의혹이 제기됐어요. 현지 FBI가 한국인 엔지니어 12명을 연행했고 상원산업위원회에서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몰고 공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배터리 셀 수율 데이터, 공정 온도 로그, 원자재 입고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가 믿는 원칙이었죠. 오전 7시 공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SK 이너베이션 조저 플랜트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경비 초소에서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직원 몇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제시하자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무부에서 오셨군요. 현장 책임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린룸으로 향하는 복도는 하얗고 무균실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공기정화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발걸음마다 제 구두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한국 측 현장 총괄 이도현이 저를 맞이했어요. 4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이었습니다. 레헤만 차관보님, 멀리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부터 검토해 주시죠. 그러나 저는 서류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감정적 해명보다는 객관적 데이터가 우선입니다. 이 총괄님. 이도현의 얼굴에 미묘한 당황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공정 로그와 품질 데이터를 준비해뒀어요. 회의실에서 펼쳐진 자료들을 보며 저는 의외였습니다. 수율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국제표준 ISO 9001 인증서도 최신이었고 환경안전 기준도 미국 EPA 수준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난달 특정 시간대에만 미세한 수율 노이즈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놓치기 쉬운 편차였지만 저는 숫자의 패턴을 읽는데 익숙했어요. 이 구간들은 뭐죠? 제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도현이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야간 교대 시간대군요. 아마 작업자 숙련도 차이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납득되지 않았어요. 숙련도 문제라면 더 불규칙적이어야 하는데 이 노이즈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외부 요인에 의한 것처럼요. 현장을 직접 보겠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서자 또 다른 세계였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정밀한 동작으로 배터리 셀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분리막을 적층하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시계의 태엽 같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그날 밤 저는 야간 순찰을 요청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둠 속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순찰에는 특별한 동반자가 함께했습니다. 바로 보안견 백구였어요. 오후 11시 47분 공장 내부는 야간 교대조의 은은한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3개 중 1개만 켜진 복도에서 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손목시계의 야광 숫자들이 12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가운데 가슴 한편에서는 15년 전 안나의 화상 사고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백구가 제 옆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야간 순찰은 제가 직접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낮에 발견한 수율 노이즈 패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특히 야간 교대 시간대에 집중된 그 이상한 편차들이요. 경비원 박상훈이 제 앞에서 마스터키를 돌리며 말했어요. 보통 이 시간엔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데 차관보님이 직접 나서시다니 놀랍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며 답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야간에 뭔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1층 생산라인부터 시작했어요. 자동화 설비들이 묵묵히 돌아가는 모습은 낮과 다름없었습니다. 분리막 적층기가 정확히 3.2초 간격으로 소재를 공급하고 온도 센서는 23.7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백구는 제 발걸음에 맞춰 따라오면서 가끔 멈춰서서 코를 벌름거렸어요.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후각이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견 훈련은 어떻게 받았나요? 제가 박상훈에게 물었습니다. 화학물질 탐지가 전문이에요. 특히 유기용매나 이상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받았거든요. 그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진돗개라 충성심도 대단하고요. 2층 원자재 보관구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백구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코를 더 자주 킁킁거리기 시작했고 귀가 쫑긋 서더니 특정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구가 왜 저래요? 박상훈이 의아해했어요. 저는 백구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분리막 롤이 보관된 C-7 구역이었어요. 낮에 이도현과 함께 확인했던 바로 그 창고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한 지점에서 멈춰 섰어요. 꼬리가 꼿꼿하게 서고 코를 바닥에 바짝 댄 채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어요. 이상해요. 박상훈이 백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평소엔 이런 반응을 안 보이는데. 저는 손전등으로 그 지점을 비춰봤어요.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며 킁킁거렸어요. 혹시 이 근처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된 적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분리막 보관구역이라 별다른 화학물질은. 잠깐요. 박상훈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아, 맞다. 며칠 전에 야간 교대조에서 여기 바닥에 뭔가 흘렸다고 신고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언제요? 정확히 언제죠? 화요일 오후였을 거예요. 청소팀이 와서 닦긴 했는데. 화요일 오후. 바로 제가 발견한 수율 노이즈가 발생한 시간대 중 하나였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아무리 청소를 했어도 개의 후각으로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구역에 보관된 분리막 롤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수십 개의 거대한 롤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각각에는 바코드와 품번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 메모해둔 문제의 롤 번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SM-7742, SM-8851, SM-9034.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라벨에는 분명 아사히카세이 제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롤의 포장 상태가 다른 것들과 달랐어요. 미묘하게 테이프 부착 방식이 다르고 플라스틱 랩의 질감도 약간 달라 보였습니다. 백구가 제 뒤를 따라와서는 그 롤들 근처에서 또다시 강한 반응을 보였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살짝 뒤로 물러서더니 경고하듯 짧게 짖었습니다. 백구가 저 롤들을 싫어하네요. 박상훈이 놀라며 말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백구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니? 이상한 냄새가. 백구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문제의 롤들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율 노이즈, 시간대 패턴, 그리고 백구의 반응.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이 롤들을 정밀 검사해야겠어요. 저는 일어서며 박상훈에게 말했습니다.
백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롤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경고하듯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오전 6시 30분, 저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벌써 2시간째 입고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엑셀 시트에는 지난 3개월간 반입된 총 847개 분리막 롤의 데이터가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커피 3잔을 연달아 마신 탓에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고 사무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제 피곤한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백구가 보인 그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문제의 새 롤에 대한 역추적이 목표였어요. SM-7742, SM-8851, SM-9034. 각각의 입고 일시와 운송 경로, 공급업체 정보를 샅샅이 뒤져야 했습니다. 먼저 SM-7742부터 시작했어요. 바코드상으로는 아사히카세이 일본 본사에서 직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송장을 확인하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도착 일시가 맞지 않네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바코드상 제조일은 9월 15일인데 공장 입고는 9월 12일이었어요. 제조되기 3일 전에 이미 도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심장이 더 빨라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롤 SM-8851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조업체는 아사히카세이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운송 컨테이너 번호를 추적해보니 상하이 푸동항에서 출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제품이 중국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기묘한 것은 통관 서류였어요. 원산지 표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제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메이드 인 저펜이었다가 중간에 메이드 인 차이너로 수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메이드 인 저펜으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전 8시 이도현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차관보님. 밤새 작업하신 건가요? 저는 모니터를 돌려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조일보다 입고일이 빠른 분리막 롤이 있어요. 이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시스템 동기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본사와 우리 시스템 간의 시차가. 시차는 고작 몇 시간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일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롤 SM-9034의 추적을 계속했어요. 이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코드는 한국 SK이노베이션 자체 생산품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중국 심천의 한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나왔어요. 가짜 라벨이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도현이 제 옆에 다가와서 화면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이상하네요. 우리가 직접 만든 건데 왜 중국 추적 번호가? 혹시 외부에서 완제품을 가져와서 자체 생산품으로 둔갑시킨 건 아닌가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는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그럼 창고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오전 10시 창고 시동으로 향했어요. 어젯밤 백구가 반응을 보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바코드 스캐너와 성분 분석기를 가져왔어요. 문제의 롤들을 하나씩 스캔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겉면의 라벨과 내부 바코드가 완전히 다른 정보를 담고 있었어요. 이것 봐요. 저는 이도현에게 스캐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겉라벨은 아사히카세이인데 내부 바코드는 상하이 케미컬이에요. 이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더 자세히 살펴보니 라벨 부착 상태도 의심스러웠어요. 접착 테이프에 가장자리가 들뜬 곳이 있었고 라벨 아래쪽에 다른 인쇄물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원래 라벨을 떼어내고 새로운 라벨을 덧붙인 거였어요. 이것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저는 단언했습니다. 성분 분석기로 분리막 샘플을 검사하니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정품 아사히카세이 제품과는 전혀 다른 화학 구성이었습니다.
특히 용매 잔류량이 기준치의 3배나 높았어요. 백구가 반응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개의 예민한 후각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잔류 용매의 냄새를 맡고 위험을 감지했던 겁니다. 이도현은 점점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저희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공급업체를 믿고 그대로. 그럼 누가 이런 조작을 했을까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부 관계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공급망 조작. 중간 유통업체나 대리점 라인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짜 제품을 끼워 넣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15년 전 안나의 사고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정품이 아닌 조작된 가짜 부품 때문이었을지도요. 아시아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악의적 행위자들이 문제였던 거죠. CCTV 기록을 모두 확인해야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오후 2시 17분, 저는 회의실 벽면에 붙인 3개의 화이트보드 앞에서 빨간 마커를 들고 있었습니다. 총 47개의 의심스러운 분리막 롤 목록이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각각을 연결하는 붉은 선들이 복잡한 거미줄을 그리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도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수사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패턴이 보입니다. 저는 이도현에게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난 3개월간 반입된 문제의 롤들은 총 47개였습니다. 모두 세계 업체의 정품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심천과 상하이의 저가 공장에서 제조된 것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조작의 체계성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반입되고 있어요. 저는 달력에 표시를 하며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만요. 이도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 시간대가 뭐가 특별한가요? 교대 시간이에요. 저는 단언했습니다. 주간 교대와 야간 교대가 바뀌는 틈을 노린 거죠.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는 시점을 정확히 포착했어요. 더 깊이 파보니 조작의 정교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짜 롤들의 바코드는 실제 정품 바코드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요. 인쇄 품질이 살짝 떨어지고 라벨 재질이 정품보다 얇았습니다. 누군가 정품 샘플을 입수해서 정교하게 복제했어요. 저는 돋보기로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운송 경로였어요. 정품으로 위장된 47개 롤이 모두 동일한 운송업체를 거쳐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시아 로지스틱스라는 회사였는데 조사해보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네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도현이 놀라며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럼 누가 이런 정교한 조작을?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워싱턴에서 온 메이슨 클라크였어요. 상원산업위원회 강경파 보좌관이었습니다. 레헤만 차관보. 메이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들려왔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받고 싶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보고를 할 수는 없었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이 아닐 수도. 무슨 소리요? 메이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미 12명을 체포했소. 이제 와서 무혐의라는 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증거는 이미 충분하오. 상원에서는 이번 사건을 강력한 대중국 압박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곤란하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적 압박이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한국 공장은 피해자였고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상원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도현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만을 따를 겁니다. 이도현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어요. 정말 저희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믿음이 아니라 증거예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후 4시 저는 창고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성분 분석 장비와 함께였어요. 의심스러운 47개 롤을 하나씩 샘플링해서 화학 성분을 분석할 계획이었습니다. 백구도 다시 합류했어요. 어젯밤의 경험으로 이제 저는 백구의 반응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후각은 화학 분석기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의심 롤을 열어보는 순간 백구가 즉각 반응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뒤로 물러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역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정품 대비 용매 잔류량이 5배, 중금속 함량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이런 제품이 배터리에 들어간다면 화재나 폭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15년 전 안나의 사고도 이런 가짜 부품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명확해졌어요. 한국 공장은 무고했습니다. 오히려 이들도 정교한 공급망 조작의 피해자였어요. 진짜 범인은 가짜 부품을 유통시킨 배후 세력이었습니다. 내일은 CCTV 기록을 모두 확인해야겠어요. 저는 이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조작이 외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내부 협력자가 있을 겁니다. 오전 7시 42분, 저는 워싱턴에서 온 세 번째 압박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메이슨 클라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사무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따갑게 비쳤어요. 손에 든 커피컵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4시간밖에 못 잔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제 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었죠. 레헤만 차관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메이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상원산업위원회에서는 이미 대중국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소. 한국 공장 무혐의 같은 소리는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공장은 피해자입니다. 증거. 메이슨이 비웃듯 말했어요. 12명의 한국인이 연행됐고 기술 유출 정황이 포착됐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 아니오?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진짜 증거는 숫자와 데이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정치적 압박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견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도현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좌절이 묻어 있었어요. 차관보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직원들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저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저는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사가 우선이에요. 이도현의 눈에 분노가 스쳤어요. 정확한 조사요? 처음부터 저희를 범인으로 몰고 온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한국 공장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도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제 여동생이 아시아산 배터리 화재로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 이후로 동아시아 제품에 대한 불신이 이도현의 표정이 이해한다는 듯 바뀌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지금 증거들을 보니 제 편견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여동생 사고의 원인도 아시아 제품 일반이 아니라 가짜 부품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정교하게 공급망을 조작했어요. 오후 1시, 저는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창고 출입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정확히 수요일. 노이즈가 발생한 시간대에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일본계 외모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저는 이도현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도현이 영상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토 히로요. 아사히 카세이 미국 지사장이에요. 아사히 카세이.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문제의 분리막 공급업체군요. 네, 맞아요. 전기 품질 점검차 자주 오시는데. 저는 영상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토가 창고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항상 중국인으로 보이는 직원 2명과 함께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저 중국인들은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사히 카세이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이도현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영상을 더 확대해보니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어요. 사토와 중국인 직원들이 분리막 롤의 라벨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라벨을 떼어내고 새로운 라벨을 붙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 봐요.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현행범이에요. 이도현도 화면을 보고 경악했어요. 저런. 저희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즉시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총 47번의 라벨 교체 장면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토와 중국인 직원들의 체계적인 조작 행위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공장은 무고했어요. 오히려 이들도 정교한 조작의 피해자였습니다. 진짜 범인은 사토와 그의 중국 협력업체들이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메이슨이었어요. 아직도 조사 중이오? 상원에서는 내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뜻이오? 진짜 범인을 찾았거든요. 정오 12시 정각, 제 책상 위에 빨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72시간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 본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수화기를 들었고 심장이 마치 북소리처럼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창밖으로는 조지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차가웠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12명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생각에 긴장이 절정에 달했죠. 레헤만 차관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들려왔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조지아 사건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보좌관님.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분 후 화상회의로 브리핑하세요. 법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지난 72시간 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47개의 조작된 분리막 롤 사토 히로의 CCTV 범행 장면, 109의 탐지 기록, 그리고 화학 성분 분석 결과까지. 모든 복선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수율 노이즈 패턴이 있고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발견한 그 미세한 0.3% 편차가 모든 진실의 열쇠였던 겁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정확히 사토가 창고에 나타난 시간과 일치했어요. 백구의 첫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의 예민한 후각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농도 용매 잔류물의 냄새를 맡고 경고했던 거였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화면에는 워싱턴의 고위 관료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관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법무장관이 말했어요.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들, 지난 72시간의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공장은 무고합니다. 화면 속 관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첫째, 수율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 라인의 전체 수율은 94.7%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지 외부에서 조작된 부품이 투입된 시간대에만 일시적 노이즈가 발생했어요. 둘째, 공급망 조작의 증거입니다.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일본계 임원 사토히로가 중국 하청업체와 공모하여 47개의 분리막 롤 라벨을 조작했습니다. 모든 범행이 영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상무장관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입니까? 일본 기업이? 셋째, 보안견 탐지 기록입니다. 저는 백구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진돗개 백구가 조작된 롤에서만 특이 반응을 보였고 화학 분석 결과 용매 잔류량이 정품 대비 5배 높았습니다. 법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명확하군요. 마지막으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이 사건에 편견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15년 전 여동생의 사고 때문에 동아시아 제품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가짜 부품이었어요. 30분간의 브리핑이 끝나자 화면이 잠시 꺼졌어요. 고위층의 긴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레헤만 차관보. 백악관 보좌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한국인 전원 즉시 석방, 체류 비자 연장, 그리고 한미 공동 배터리 표준 태스크포스 출범을 지시하셨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뀐 거였어요. 오후 3시 저는 구금시설로 향했습니다. 12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에게 석방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이도현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인가요? 이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여러분은 무고해요. 그리고 앞으로 한미 공동표준 개발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구금시설을 나서며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은 국제 표준과 데이터 투명성에서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으며 미국 산업 발전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확인한다. 오후 6시 공장 정문에서 백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진돗개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편견은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진실은 맡을 수 있다는 것을요. 고마워, 백구. 저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진실을 찾지 못했을 거야.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어요. 마치 천만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조지아의 석양을 바라봤어요. 15년간 제 마음을 지배했던 편견이 마침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가 두려워하던 대상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였어요. 숫자와 사실이 승리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저는 공장 클린룸에서 마지막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고 무균실에 들어서자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공기정화 시스템의 일정한 윙윙거림만이 귓가에 맴돌았고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모든 것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72시간 전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의심과 편견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손에 든 바코드 스캐너가 띠리리리 소리를 내며 정품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마지막 검증입니다. 저는 이도현에게 말했어요. 정품 분리막 롤 20개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스캔했습니다. 띠리리리, 띠리리리. 규칙적인 스캐너 음이 클린룸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모든 바코드가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조일자, 원산지, 품질 등급까지 완벽했어요. 컴퓨터 모니터에서 실시간 수율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로 곡선을 확대해 봤어요. 94.8%, 94.9%, 95.1%. 완벽한 안정세였습니다. 조작된 비규격 롤들이 모두 제거된 후 한국 라인은 본래의 뛰어난 성능을 되찾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공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도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스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차관보님. 저희를 믿어주셔서요. 그때 창고에서 컨테이너 봉인을 절단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쇠가 파열되는 날카로운 철컥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증거품들을 수거하는 작업이었어요. 사토 히로가 조작에 사용했던 가짜 롤들이 모두 압수되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꼬리가 힘차게 좌우로 흔들리며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경계심에 가득 찬 채 으르렁거렸던 녀석이 이제는 평온한 표정으로 제 손을 핫고 있었어요. 잘했어, 백구. 저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영웅이야. 진돗개의 충성심과 예민한 후각이 현대산업보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였어요. 첨단 화학 분석기보다 더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했으니까요. 백구의 후각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도구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배터리 공장에 보안견을 도입해야겠어요. 저는 백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후 5시 워싱턴에서 최종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상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레헤만 차관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한국과의 배터리 협력을 대폭 확대하라고요. 장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번 사건이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네, 장관님. 한국의 기술력과 투명성을 확신합니다. 구금시설에서 12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석방되는 순간을 지켜봤어요. 72시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이들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스쳐갔습니다. 이도현이 저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차관보님 덕분에 저희가 무사히. 아니에요.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사실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백구가 이긴 거고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백구가 꼬리를 더욱 힘차게 흔들었어요. 저녁 7시 공장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공개했어요. 72시간 전 이곳에서 벌어진 단속은 오해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은 무고했으며 오히려 정교한 공급망 조작의 피해자였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카메라가 저를 향해 집중됐어요. 진짜 범인은 일본계 임원과 중국 하청업체의 공모였습니다. 이들은 47개의 비규격 분리막 롤을 정품으로 위장해 공급했고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며 물었어요. 그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바뀌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것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앞으로 한미 공동 배터리 표준 태스크포스가 출범할 예정이고 양국의 기술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마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론 한국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은 국제 표준과 데이터 투명성에서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으며 향후 미국 배터리 산업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 협력할 것을 권고함.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72시간간의 치열한 수사가 마무리됐어요. 밤 9시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백구와 마지막 작별을 나눴습니다. 진돗개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편견은 후각을 가지지 못하지만 진실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요. 고마워, 파트너. 저는 백구의 목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핥고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배웅했어요. 15년간 제 마음을 지배했던 편견 대신 이제는 숫자와 사실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두려워하던 대상이 아니었어요. 미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였습니다. 오후 2시 15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대변인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CNN 생중계 화면을 통해 저는 72시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 순간을 지켜봤어요. 대통령은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건에 대한 정책을 전면 번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리핑룸의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화면 너머로 전해져 왔죠. 제 심장이 마치 배터리 셀의 펄스처럼 규칙적이면서도 강하게 뛰고 있었어요. 15년간 제 마음을 지배했던 편견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12명은 즉시 석방되며 체류 비자는 5년간 연장됩니다. 또한 한미 공동 배터리 표준 태스크포스가 내주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제가 보낸 72시간 조사 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이슨 클라크였습니다. 72시간 동안 저를 압박했던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레헤만 차관보. 메이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훌륭한 수사였소. 상원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급망 보안 강화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소.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답했어요. 앞으로 아시아 정책에서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소. 일괄적인 의심보다는 개별적 검증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오. 전화를 끊고 저는 구금시설로 향했습니다. 12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석방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오후 4시 구금시설 정문이 열렸습니다. 이도현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걸어 나왔어요. 72시간 만에 다시 만난 그들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깊은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이도현이 저에게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요.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실이 승리한 거예요.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세요. 이제야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 편견 때문에 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미 공동 연구에 참여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력이 양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저녁 6시 저는 공장으로 돌아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컴퓨터 화면의 커서가 깜빡이며 제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최종 평가 국제표준 준수율 99.7% 공정. 투명성 A, 데이터 신뢰성 최우수.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협조와 데이터 공개는 모범적이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높은 품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15년 전 안나의 사고 이후 제가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뒤엎는 결론이었거든요. 결론 한국은 미국 배터리 산업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양국 간 기술 협력 확대를 적극 권고함. 정밀한 공정 관리와 투명한 데이터 공유는 한국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서방 선진국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임을 확인함.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72시간간의 여정이 마무리됐어요. 창 밖으로 백구가 보였습니다. 진돗개가 공장 마당에서 평온하게 쉬고 있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백구. 저는 무릎을 꿇고 개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진실을 찾을 수 없었을 거야. 백구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충성스러운 진돗개의 맑은 눈동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편견은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진실은 맡을 수 있다는 것을요. 밤 9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조지아 풍경을 바라봤어요. 72시간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마음가짐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였습니다. 정밀한 공정, 투명한 데이터,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조지아의 불빛들이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숫자와 사실이 승리했고 편견이 무너졌으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실력과 품격을 갖춘 자가 결국 인정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백구의 후각이 처음 진실의 냄새를 맡았을 때처럼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72시간이 그것을 증명했어요.